자, 그 2025년도에 또 달라진 게 뭐냐면요. 평가 점수 산출 기준이 달라졌어요. 뭐 이게 큰 도움이 되는 게, 하향 평균 점수는 저는 상당히 높아진 거라고 봐요. 옛날에는 한 건 누락하면 그냥 1점 아니면 빵점이었는데, 예, 지금 어떻게 돼요? 부분 점수라는 게 있어갖고, 누락을 해도, 100건, 내가 10건 중에 한 건 누락하면은 옛날엔 빵점인데, 10건 중에 한 건 누락하면 0.9점, 두 건 누락하면 0.8점,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게 새로 생긴 게 부분 점수다라고 생기면 됩니다. 자, 부분 점수가 두 가지가 있어요. 1, 주, 월, 분기 단위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수행 비율별로 부분 점수를 산정한다. 자, 직원이 매일 야간 근무 일지를 작성했는지 보죠. 야간 근무 일지를 매일 작성하는지 평가자가 저도 이거 궁금했어요. 케어업에서 어떻게 뭐지? 3년 동안 다 쉬어보나? 설마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죠? 어느 정도는 이제 쭉 스쳐서 보긴 보겠지만 이 중에 이제 누락이 된 게 몇 건이냐에 따라서 점수가 달라지는 거죠. 예, 그렇게 하면은 총 전체 내가 기록해야 될 건수가 20건인데 거기서 20회를 누락했다 하면 이렇게 퍼센트를 해서 98.3%에 해당하는 거. 100이 아니면은 다 욕이네요. 7.5점, 0.75가 되네요. 75%. 예, 그 다음에는 50%가 되네요. 예, 요거보다 못해. 그러니까 그 기존에 하나라도 없으면은 빵점 되는 게 어떻게 돼요? 0.75점이 됐다. 빵점이 되는 게, 예, 요건 참 좋은 점이죠. 예, 그래서 하향 점수가 많이 낮아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간에 좋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좀, 여기는 뭐요? 전체의 개수고, 여기는 뭐예요? 몇 건 누락했느냐. 아예 정했어. 1회, 2회, 3회라고 박혀 있어요. 예, 반기 연으로 하는 건 이게 뭐 연으로 20건이건 30건이건 건수로 적혀 있다는 게 틀린 겁니다. 예, 그럼 재난상황 대응 방법이 있는데 재난상황 대응 방법을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하면은 어떻게 돼요? 연별로 이해죠. 2002, 2022, 23, 24 하면은 8개가 되네요. 6개가 되네요. 예, 6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한 건이라도 누락을 발생하면 어떻게 돼요? 50%만 점수를 받겠다는 거죠. 예, 두 건 누락하면 25%만 받겠다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이것도 뭐 점수가 뭐 하향, 그러니까 빵점 맞을 게 0.5점은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뭐 기간에 좋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나오는 것들이 뭐였냐면요. 뭐 재난세항, 근데 좀 이게 웃긴 게 뭐냐면요. 제가 다 그런지 알았어요. 반기 연 단위로 실시한 경우 기준별 점수를 정한다는데 저도 이거 기준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평가에 부분 점수라고 써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이 기준을 하면 보호자 분기별 1회 이상의 상담을 실시한다도 부분 점수가 되는데 부분 점수가 아니에요. 그냥 상담을 안 하면 1점이고 그렇지 않으면 점수를 못 받는 거죠. 그래서 평가 매뉴얼에 부분 점수와 부분 점수가 아닌 거가 있다. 이거는 또 연이래죠. 요건 분기니까 아니군요. 분기가 아니까 반기 연만. 반기에 속하는 거, 반기. 잠시만요. 연. 예. 요거는 부분 점수다. 요거는 반기이기 때문에 부분 점수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된 거고요. 자, 기록으로 평가는 좀 1. 매일매일 기록하는 거, 주마다 하는 거, 월마다 하는 거, 분기를 하는 게는 수행 비율별 점수 산정. 예. 근데 이거는 어쨌든 이렇게 점수가 된 거는 부분 점수가 아닙니다. 운영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부분 점수. 자, 이것도 매일 야간 점검도 부분 점수인데 야간 근무자 충분한 인계 인수를 매일 작성한다. 이거는 부분 점수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평가 매뉴얼에 지표를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린 평가 매뉴얼 지표 나와 있으니까 이걸 참조하시면 되고요. 뭐 외울 필요는 없고요. 자, 그럼 2025년도 평가 매뉴얼 안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평가 매뉴얼을 다 보셨죠? 평가 매뉴얼을 다 보시면은 여기 평균물을 이렇게 나와 있죠. 부분 점수라는 게 있으면은 음,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하시면 다 나옵니다. 자, 평가 매뉴얼 말씀드릴게요.
제가 앞에서 삭제 지표 벌써 말씀드릴게요. 삭제 지표는 저희가 하지 않아도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케어퍼에서도 이것도 분리해서 해야 되는데 아직은 이게 평가에 없더라도 구청이나 시군구에서 필요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리고 기관 자체에서 필요시 쓰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완전히 삭제하지 않고 필요한 부분은 필요시로 따로 운영 관리 쪽으로 뺐습니다. 자, 운영 규정에 따라 기관을 운영한다. 옛날에는 뭐 운영 규정대로 했는지 뭐 했는지 다 봤는데 지금은 뭐예요? 그냥 운영 규정의 항목과 충족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 기관 운영한다. 이런 건 없어졌어요. 예. 그 시설장 및 교육의 실제가 역량 강화라고 있었죠. 외부 교육을 받는 거. 외부 교육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시설장하고 직원이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도 없어졌어요.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운영 규정은 없어진 게 아니라 제가 여기 하면 운영 규정에 따라 기관을 운영한다는 게 없어졌고 운영 규정 항목에 보시면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이게 없어졌다는 걸 어떻게 하냐면요. 자, 이 평가 메뉴를 보시면 이걸 제가 따로 여기서 싹 빼야겠네요. 빼서 따로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서 만약에 운영 규정이라고 예. 이렇게 검색을 하시죠. 검색을 하시면은 첫 번째 있으니까 바로 볼게요. 자, 운영 규정에 그러니까 두 개를 비교하셔야 돼요. 왼쪽과 오른쪽을 보셔야 되는데 옛날에는 운영 규정에 따라 기간을 운영한다. 절차 운영 규정 계산 이게 없어지고 그냥 운영 규정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이 충실한 거, 이 내용과 틀리지 않게 이런 것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가 보셔야 되고요. 예. 자질구레한 거는 제가 크게 말씀드리지 않겠고요.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뺐고요. 특별 침실이 없어졌죠. 뭐 식품 유통기한 준수하고 뭐 지키려 한다. 뭐 그래서 현장에서 뭐 식당 조리실 뭐 냉장고에 뭐 검은 봉지를 다 없애고 냉장고를 깨끗이 한다. 이거 다 없어졌고요. 또 수급자 일상생활 소독 있죠. 일상생활 소독도 없어졌습니다. 예. 일상생활 소독 매일매일 기록하는 거 있죠. 이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니까 특별히 필요 없다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집중 배설에는 대소변 여부가로 바뀌었어요. 대소변 양이 삭제됐어요. 그래서 근데 가끔 전화 오시는 분이 있어요. 대소변 양이 왜 없냐고. 예. 평가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바꾼 겁니다. 수급자에게 교육하는 거 제외됐죠? 예. 노인인권보호. 예. 뭐 기능 상태별 식사 제공도 제공이 없어졌고요. 이것도 뭐 중요하지만 유치도 영향을 관리한다. 이거 없어졌고 만족도 그다음 호전 현황 없어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30인 시설에는 물리 작업 치료 계획이라고 별도로 했는데 이게 어떻게 해요? 급여 제공 계획에서 계획을 세우시면 됩니다. 네, 나머지는 뭐 중요하고요. 공동생활 가족은 더 많이 없어졌죠. 예, 예. 사업 계획서에서 사업 평가 항목이 없어졌어요. 이거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뭐 역량 강화 똑같고요. 또 사례 관리 회의가 없어졌어요. 사례 관리 회의가 없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자원봉사도 없어졌고요. 예. 나머지는 기간하고 또 붙어요. 그리고 이용 안내서라는 거가 필요 없어졌어요. 전에는 게 이용 안내서 없어졌죠. 일상생활 소독은 똑같이 없어졌죠. 프로그램에서 의견 수렴, 의견 수렴이 삭제됐어요. 예. 공동생활하고 시설은 틀려요. 시설에는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거 똑같이 공통적으로 삭제된 거고요. 집중 배설 관철도 삭제됐네요. 예. 집중 배설도 각종 삭제했고 나머지도 다 삭제됐다고 보시면 되고 기능 회복 훈련에 대한 면담과 제공도 삭제됐네요. 예. 아마 기간 기준의 운영이라든가 수준에 맞게끔 필요한 거가 바뀐 것 같아요. 시설은 거꾸로 기능 회복 훈련에 대한 게 좀 강화됐거든요. 그 수급자의 상태에 맞게끔 그 계획을 세우라고 이런 게 사라졌습니다. 이 부분은 케어퍼에서 저희가 시설하고 공생하고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신설된 거 이거 반드시 제가 하라고 했죠. 신설 2050은 1월 1일부터 적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는 거, 일 단위로 하는 거, 이거 있죠. 투약 전략 관리, 인수인계는 1월 1일 기준으로 작성을 하시는 게 평가에 좋다라는 거죠. 지표 적용 기간도 신설된 거는 뭐예요? 지표 적용 기간이 2052년 1월부터 평가이기 때문에 4년간의 기록을 보지 않고 단기간에 하는 거고 신설된 기 때문에 제가 뭐라 그래요? 반드시 하시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신설된 업무의 현장 환경은 반드시 평가일날 준비해서 요 두 가지 신설 업무하고 현장 평가 점수를 잘 받으시라.
말씀드린 겁니다. 왜? 신설 항목은 평가일까지 기준이고. 근데 지금은 하반기죠. 하반기 됐으니까 아까 하반기에 필요한 거를 하반기라는 건 뭐요? 7월 1일부터 연말까지니까 이거 상황에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뭐 연일에도 마찬가지고요. 12월 30일까지 하면 되는데 아까 제가 0.2점 더 받을 수 있는 거 있다 그랬죠. 간절 구축의 호전도 이거를 하반기에 평가했을 때는 0.2점을 더 줍니다. 만약에 하반기에 평가 안 했을 때는 자기가 받은 점수에 최대 80점 받았다면 10% 0.8점을 주고요. 요건 뭐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설 항목 반드시 하시고요. 자, 신설 항목 볼게요. 직원의 인권보호. 이게 뭐, 직원의 인권도 수급자 인권만 아니라 직원의 인권도 좀 올라갔구나. 개인별 욕구를 급여에 반영하게 해야겠구나. 그리고 생애 말기 돌봄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건가. 저 생애 말기 돌봄,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것이 점점 바뀌는 거예요. 구강청결도 관리를 해야겠다. 목욕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왜 플러스 1, 한 번 더 해라. 그러니까 월 더 하라는 거죠. 월 5회 그런 기준으로 바꿨고요. 그 다음에 신체 프로그램이 더 생긴 거죠. 신체 프로그램. 그 다음에 뭐요? 기능회복 훈련구에 요거가 중요시된 거죠. 요건 요양시설만 있는 거죠. 예. 그 다음에 관절 구축 예방이 생겼고, 그 다음에 체중을 주기적으로 파악을 건강한다. 이것도 2점이나 되네요. 크네요. 뭐, 실제로 하는 것에 비해서는 큰 점수들이죠. 예. 백신 접종률인데, 이거는 그 평가 지표를 잘 읽어보면요. 올해 해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요? 누구나 다 1점을 받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장기 근속 치료원이 많다. 요거는 뭐 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게 없고요. 이렇게 신설 지표가 생겼고 삭제 지표가 생겼다. 케어포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표 자체가 생긴 게 있고요. 항목에 이제 추가된 게 있어요. 예. 직원의 직무 스트레스에서 프로그램을 12일 이상 운영한다. 이걸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예,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예. 이 만든 취지가 있을까요? 인권지킴이 사업에 참여한다 그랬는데 인권지킴이가 아시겠지만 시군구마다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평가해 보시면은 예, 여기 시군구에 안 할 때 요거 인권지킴이 변경사항 아시죠? 예,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저희가 인권지킴이 기록하는 걸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좀 헷갈리는 게 X인 걸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여기 보면은 계획서가 있어야 돼요. 인권지킴이 계획서. 인권지킴이 계획서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인권지킴이 계획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요건 자료실에 있어요. 그래서 계획서가 있고 제가 인권지킴이 그 기록을 하시면 돼요. 이게 케어포에 어디 있냐면요. 볼까요? 케어포의 인권지킴이가 잘 그려서 요거예요. 인권지킴이. 예. 매월 이거를 점검 기준을 사용하지 않는다가 0입니다. 이거 참 웃기게 돼 있어요. 사용하지 않는다가 0이고요. 점검 계획서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점검 계획서 같은 거 이런 필요한 거는 케어포에 보시면은 여기 자료실에 있잖아요. 저희는 다 오픈됐기 때문에 뭐죠? 인권지킴이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인권지킴 인권지킴이 계획서, 요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 계획서가 있어야지. 요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 평가에 필요한 거 요 서류가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인권지킴이 변경사항을 안 내면 기록하는 거와 계약서가 있어야 된다. 자, CCTV 영상에 대한 내부 관리 계획이 수립되고 이거 내부 관리 계획도 어디 있어요? 케어포에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크게 틀리지 않아요. 거기서 거기이기 때문에 그걸 반영해서 쓰시면 됩니다. 이것도 케어포에 다 있어. 평가에 필요한 자료는 다 있고요. 요청하시면 됩니다. 예. 이건 가이드가 아니고 제가 만든 게 있는데. 이거 제가 확인해 볼게요. 예. 제가 만든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야간 근무자, 주간 근무자는 인수인계를 매일 작성한다. 의약품을 폐기한다. 식사, 간식, 입소시 욕구 사정을 통해 기피 식품을 파악하고 대체 식품을 제공한다. 이거 어떻게 기록을 해야 되는지는 저희도 좀
이게 해석을 저희도 이제 케어포에 반영을 하려면은 이걸 해석해서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일단은 기초 저기 욕구 사정에서 욕구 사정에서 이렇게 제가 했죠. 기피 식품이 이제 저희가 이제 이걸 업그레이드를 한 거예요. 기존에는 이제 표시를 안 했는데 앞으로는 이거 필수잖아요. 파악하여서 필수니까 없으면 없다고 표시를 해야 되고 있으면 있다고 쓰셔야 돼요. 그럼 기피식품을 여기다 썼어요. 그러면은 기피식품이 있는 사람은 저희 나름대로 어떻게 했냐면은 식사 요양급여 할 때 요양급여 제공해서 요양 제공 기록에서요. 식사 도움할 때요. 식사 도움할 때 기피식품이 있는 사람은 여기다가 기피식품이 있다고 보여드려요. 그럼 기피식품하고 그날에 여기 식단표도 보여드릴 거예요. 식단표하고 비교해서 다른 걸 드렸다고 하시면 됩니다. 뭐 땅콩 같은 걸 못 먹는다 그러면은 뭐 땅콩 같은 게 뭐 나올 일은 없죠. 다 어르신에 맞춰서 나오니까.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뭐 알레르기가 있을 수가 있겠네요. 간식 같은데 복숭아나 뭐 그런 거. 예, 그런 거는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그렇게밖에 반영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어떻게 반영할까 하면 생각하는가. 그래서 대체 식품을 제공했을 때는 조치 사항에 기록을 하는 거죠. 예. 우리가 기피식품은 있는 거는 식사에서 보여주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기피식품이 있는 사람은 식단표를 조회하게끔 보여줘요. 그래서 알아서 비교하고 대체식품을 제공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뭐 수급자 욕구를 반영한 식사 간식을 월 1회 이상 제공한다. 예. 수급자의 욕구를 반영하는 거니까 이것도 평가 매뉴얼에 가장 평가될 수 있으면 평가 매뉴얼에 있는 대로 우리가 만들어야지 평가자도 평가를 잘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예. 식사 간식에 대한 설문조사. 예. 그 부분을 만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 선호도 조사 및 반영을 만들어 왔고요. 이거 설문하시면 돼요. 예. 설문을 해서 쓰시면 됩니다. 요거는 매뉴얼을 따로 보시면 되고요. 예, 이런 것들을 다 반영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반드시 기록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씩 볼게요. 이게 평가 매뉴얼에도 있습니다. 자, 이게 이 평가 2점이에요. 2점인데 뭐예요? 스티커만 붙이고 안내만 하고 인권기침의 자료만 있으면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이런 거는 뭐예요? 신설이기 때문에 제가 별표 4개를 했어요. 반드시 그러니까 이 별표가 중요하다는 거 아니라 노력에 비해 쉽게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 수급자 폭행 예방하는 내용이 포스터로 잘 보이는 곳에 표시한다. 예, 요거 포스터 있죠? 저 케어포 자료실에 있을 거예요. 이거 만들었어요. 저희가 일부러. 예, 요 들어가는 게 한 장짜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붙이면 돼요. 붙이면 되고요. 된 거죠? 예, 한 장하고 모든 수급자에게 폭행성의 수급자 상을 존재하는 내용을 문자 등으로 보낸다. 모든 수급자 보호자에게 급여일 개시일까지 이걸 문자 등으로 보낸다 그러니까 이 평가가 반영이 됐을 때 반영이 됐을 때 바로 보낼 수 있다. 이것도 해석하기가 힘들어요. 급여 개시일까지면은 어떻게 돼요? 수급자가 원래 신규 수급자일 때 급여 개시일까잖아요. 근데 모든 수급자 보호자에게 급여 개시니까 이 평가 항목이 생겼으니까 이 시점에 어떻게 돼요? 문자 내용으로 보낸다고 하시면 됩니다. 이 문자 내용을 어떻게 보내냐면 이게 뭐 매년 보내는 게 아니라 일회성인 것 같은데 제가 매뉴얼을 여기서 부가 서비스에서 음, 문자 메시지 발송해요. 요거를 제가 만들어 놨어요 옛날에 요렇게. 그래서 요거를 보내면 돼요. 이렇게 보내면은 보호자분이 예, 요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요거 링크를 누르면은 이 이미지가 들어가고 내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요렇게 만들어 놨어요. 기관에서도 요거를 복사해서 여기다 문자 내용 관리라고 하셔갖고 한 번에 보내시면 보낸 내용이 다 전체를 선택해서 전체를 선택해서 이렇게 해서 이걸 보내시면 됩니다. 제가 이거 보내면 직접 가는 거라 요렇게 하시는 업무로 일괄적으로 보낸 걸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건 면담이죠. 면담에 관한 거는 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보낼 때는 문자 등으로 안 된다. 일자. 여기 보낸 내역 있죠. 수급자명, 관계 이렇게 해서 다 있습니다. 수급자 관계는 여기 다 있죠. 보낸 거야. 관계. 이렇게 해서 보낸 내역이 있으니까 이걸로 보내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다 보내시라. 그거 하면 2점을 딸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걸 설명했네요. 여기서 이렇게 보내라고. 문자 내용에 등록을 했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게 그냥 문자로 다 보내세요. 카톡이나 보내셔도 되고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개별 욕구 편장이 있죠. 예. 이게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죠? 이게 뭐 어르신이 밤에 뭐 특히 시설의 어르신이 뭐 야간에 활동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없지만 어쨌든 현장 평가 시 공간을 만들면 1.5점이잖아요. 1.5점이니까 그날만이라도 제가 뭐라 그랬어? 7시간 이후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반드시 뭐예요? 인터넷이 돼야 돼요. 무선 인터넷 공유, 그러니까 인터넷이 공유된다는 건 뭐예요? PC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어르신이 스피커를 들을 수 없으니까 이어폰, 뭐 헤드폰도 있어야 되죠. 모니터 있어야 되죠. 요거를 만드시면 돼요. 다른 수급자의 수면을 방해하지 않을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이니까 이게 뭐 칸막이를 쳐서 별도의 공간을 만드셔도 돼요. 꼭 이렇게 어떻게 방을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날만이라도 칸막이를 쳐서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서 반드시 점수를 받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있어? 수급자는 목욕급여를 제공받는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예. 이거는 목욕 쪽에 기록을 하세요. 목욕할 때 특이사항에다가 어르신의 요청이나 땀으로 해서 땀이 많이 흘리시거나 여름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고 기록을 하시면 되고요. 이건 면담을 하니까 이런 기록을 우리는 이렇게 한다고 이런 몇 개의 면담할 내용이 있으면 미리 이렇게 한 기록을 뽑아서 면담 근거 자료로 제시를 하면서 면담을 하시면 좋습니다. 이거 별평가 확인이 되면 1.5점 큰 겁니다.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생애 말기 돌봄이라고 또 생겼죠. 이것도 2점이네요. 자, 이거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그죠? 보셔도 필요하죠. 그죠? 임종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임종 돌봄에 대한 교육을 연일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예, 교육 일시, 교육 장소, 교육 자명, 교육 내용, 참석자 명. 예, 여기서 급여 제공 직원이라는 건 어떤 직원인지 다 아시죠? 예, 음, 제가 여기 정리 안 했는데 평가에 있습니다. 자, 필수하고 시설장이 고등급여 연회사 임종 돌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지 관련 자료를 한다. 이것도 제가 아까 그 평가 업무 이해를 할 수 있는 건 여기에 모든 급여 제공 직원이고 연일회 이상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 평가 점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연일회니까 지금 기록하셔야죠. 아직 평가를 안 받으신 분은 반드시 하셔야 돼요. 왜? 지금 있는 직원에 대해서 하시고 이후에 내가 기록 이후에 들어온 직원들은 연일회니까 올해까지 연일회니까 어떻게 해요? 12월 30일을 하셔도 돼요. 혹시 평가자가 왜 신규로 들어온 사람 안 했냐 그러면은 그 대답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평가자도 오늘 연일회니까 우리는 올해 시행을 했고 나머지 이후에 들어온 사람을 한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점수를 받으려면 반드시 이 교육을 기록을 하셔야 돼요. 이거 여기 있죠. 교육 관련돼서는. 교육, 예. 있죠. 임종도로 서비스 반드시 예, 신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예. 이런 걸 좀 많이 플레이스홀더라고, 이런 걸 플레이스홀더라고 하는데 이런 걸 많이 넣습니다. 자, 어, 만에 관한 대면 교육을 실시했는지 이건 반드시 어떻게 돼요? 대면 교육을 해야겠죠? 시설장이 해야겠죠? 저희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뭐 평가에 다른 교육 방법이라고 하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만들었죠. 예. 교육자명은 반드시 시설장이라고 선택을 두고요. 시설장 아니면 선택을 못했을게. 이런 로직들을 다 만들어 놓고요. 교육 내용에는 제가 아까 그랬죠. 교육 자료에 첨부돼서 이런 내용이 들어있거나 아니면 교육 자료가 다 없으면 이런 거에 대해서 교육을 했다라는 교육 내용에 반드시 첨부되고요. 급여 제공 직원이라고 나와 있죠. 요양보호사, 간호조무, 물리작업 치료사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여기서 뭐 영양사가 들을 필요가 있나? 들을 필요가 없겠죠. 임종 돌봄의 교육은 조리사가 들을 필요가 있나? 조리사가 들을 필요가 없겠죠. 이 사람들은 꼭 반드시 들어야 될 사람들이죠. 왜 어르신을 케어하니까 요양보호사가 임종 때 케어하고 사회복지사 간호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급여 제공 직원하고 종사자하고 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급여 제공 직원을 대상으로 이걸 반드시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대로 교육을 하시면 되고요. 수급자 보호자를 대상으로 연명 의료 결정 제도에 안내한다. 이것도 어떻게 반영되어 있어요? 음. 이것도 똑같아요. 수급자가 저희가 다 하죠. 입소할 때 표준 약관을 계약하잖아요. 예. 잠시만요. 입소할 때 표준 약관을 계약하면은 이 표준 약관에 다 우리가 어떻게 해요? 표준 약관을 신규 등록할 때 예. 잠깐만요.
여기에다 첨부해서 하게끔 만들어 놨거든요.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를 별도로 표준 약관 처음에 할 때는 그렇게 됐어요. 다 저장하시면 되고요. 여기 보면 연명의료 결정제도라고 있죠. 요 자료예요. 그래서 안내는 요것도 제가 만든 건데 요걸 참조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QR 코드를 찍으면은 요 안내 자료를 줘주셔도 돼요. 여기 우리가 사전 연명 의료제에서 등록 기간을 내가 어디에 있는지 찾을 필요가 있고요. 가서 왜냐면 연명 의료 정도 해야 되잖아요. 보호자, 건 수급자건 홍보 영상이 여기 있으니까 요걸 하시면 되고 요거는 어떠다? 우리가 평가 기준에 있는 노인인권 보호 지침과 연명 의료 결정제도 안내를 여기서 체크하시고 제공을 하시면 된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물어볼게요.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최근에 인정 등급이 변경됐잖아요. 인정 등급이 변경된 거는요. 저희가 오늘이나 내일 판단해서 자동으로 다 업데이트를 칠 예정이고요. 뭐 미리 하신 분도 있겠지만 그리고 인정 등급이 변경된 거 갖고 계약서하고는 틀린 거예요. 제가 이거 자꾸 얘기를 하지만 그 수가가 매년 변경된다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게 아니라 계약서는 한번 작성하면은 계약서 한번 내용을 보세요. 제가 표준 약관에 보면은 표준 약관에 다 들어 있습니다. 어떤 조회 조건하고 자동으로 연장한다 그런 게 다 들어 있어요. 네. 표준 약관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그걸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다시 계약할 필요 없이 그냥 등급만 변경하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 교육할 때 수가가 변경되거나 수가 변경되는 거 누가 하는 거예요? 공단이 하는 거예요. 등급이 변경되는 거 누가 하는 거예요? 공단이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급여 비용이 변경되는 거 공단이 하는 거죠. 이런 거는 변경이 됐는데 우리가 그걸 안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안내만 하면 됩니다. 말씀드리고요. 요즘 요렇게 이슈가 돼서요. 요거 하시면 돼요. 결정제도, 시설자, 연명의료 안내제도. 요건 유튜브 쪽에 이제 시설장이 공부를 하려면 아셔야 되니까 제가 링크를 걸어 놓은 거예요. 연명의료 제도가 뭔지 알아야지 교육을 하는 거니까. 시설장이 공부하라고 걸어 놓은 거고요. 요거는 아까 프로그램 안에 들어간 거예요. 이거를 출력해서 주면은 기관에서 출력해서 줄 수도 있습니다. 어르신마다 안내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요거 시설장이 안내한다. 요거 뭐 어렵지 않고 요거 그대로 케어 포획 하세요. 요거 신규는 반드시 임종돌봄 교육 반드시 하시고 수급자 관리 표준 약관에서 요거 반드시 연명의료 체크하시고요. 하시란 얘기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제가 교육에서 말씀드렸죠. 1차, 2차하고 대면으로 교육하고 그리고 다 말씀드린 거예요. 그 같은 기준이에요. 신규 직원도 12월 30일까 교육 완료 후 신규 입사자 포함해서 12월 31일까지 교육을 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공단 자료도 이런 거 링크 여기 항상 걸려져 있으니까 이 자료 보시면 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인정도면 8-7에서 조건 얘기를 했고요. 네, 넘어갈게요. 자, 구강 관리가 또 있죠. 이것도 신설인데 반드시 구강 관리를 기록하셔야 됩니다. 단기별 급여 제공 지원에게 교육하셔야 되죠. 반기별 일에 교육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이 7월이잖아요. 상반기인대로 반드시 교육을 했겠네요. 구강 관리 교육이 반드시 여기 있어야 돼요. 구강 관리 교육을 하셔야 되고요. 자, 교육일시 교육 방법, 교육 내용. 이거 교육 방법이 특별한 게 없으면요. 그냥 인터넷에 제가 요거 있죠. 치치 구강 관리 요걸 틀어서 들으세요. 이거를 전문가가 아니면은 교육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제일 잘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교육 방법은 온라인도 가능합니다. 특별히 아까 시설창이라고 돼 있지 않으면은 특별히 없으면 이 교육 방법 온라인으로 해서 이걸 링크를 해서 교육을 시켰다고 하면 돼요. 교육 내용은 여기에 있는 내용을 뭐 간단하게 적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반드시 반기에 구강관리 교육 신규 작성을 하면 된다. 저기도 여기다 이렇게 해놨네요. 이렇게 들으라고 자꾸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반드시 기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위생적으로 관리한다. 이거 현장에 그날만 어떻게 해요?
잘 관리해놔야죠. 착착착 꽂혀 있어야죠. 이거 도구 필요하면은 다 사세요. 면봉 꽂는 거, 틀니 관리 도구 탁탁탁 하고 깨끗하게 돼 있고 물속에 담아놓고 하시면 되고요. 자, 구강 상태에 문제가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 적절히 조치를 한다. 이게 뭐냐면요. 평가에 이렇게 나왔어요. 구강 상태에 문제가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 적절히 조치한다 그랬죠. 자, 여기 이거 우리가 어떻게 개발했냐면요. 구강 상태에 문제가 있는데 이 구강 상태에 문제가 있다는 기준이 틀릴 수가 있잖아요. 네? 문제 사람마다 틀릴 수가 있어요. 뭐 우리가 충추가 있다, 치주가 있다, 뭐 치주 질환이 있다, 구강 공조가 있다, 뭐 치아 상실 등이 있다 이렇게 쓸 수도 있고 그냥 기관에서 뭐 잘 씹지 못한다, 치아가 흔들린다, 치아가 상실됐다, 뭐 입에 냄새가 난다, 건조증이 난다 이런 거를 기관에서 알아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구강산 때 신규 작성을 할 때 점검 항목 관리라고 했어요. 이거를 기관에서 만드시는 거예요. 왜? 기준이 틀리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정해 놓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딱 어떤 그 서식이 없으니까 정해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잇몸이 부어 있다라든가 우리가 치과 의사가 아니잖아요. 안에 계신 간호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치주염이 있다 없다는 어렵잖아요. 그냥 잇몸이 부어 있다, 구강이 건조해져 마르고 있다, 치아가 흔들린다, 손실된 치아가 있다, 뭐 그런 것들을 적어 놓으시면 되니까 내가 기관에서 아는 수준으로 내가 구강 항목을 관리할 수 있는 항목을 적어 놓고 점검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뭐 이거죠. 치주 질환. 네, 이런 건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이렇게 적어 놓지 마세요. 내가 판단할 수 있는 수준의 항목을 적어 놓고 하시기 바라고요. 구강 상태에 문제 있는 게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이것도 어떻게 해요? 그냥 그 보호자한테 얘기해서 어르신의 문제가 있으니까 치과를 데려가시겠습니까? 한다든가 뭐 간단하게 뭐 치료를 받게 하든가 뭐 건조가 돼 있어갖고 닦아드렸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강 관리도 이것도 2점이네요. 예, 그것도 하시면 되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또 뭐가 문제였냐면요. 기준이 없어요. 이거 기준. 구강 상태에 문제가 있는 수준에 적절히 주의한다 한다는 거에 기준이 없는 거예요. 언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없다는 게 뭐예요? 월마다 하라는 건지, 주마다 하라는 건지, 반기마다 하라는 건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케어포가 이렇게 점검 사항이라고 만든 거예요. 이거 필요시라고 만든 거예요. 평가의 기준이 없으니까 그냥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은 우리가 점검해야지 않나 하고 만든 거고 필요시고요. 대부분 물어봤을 때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거는 그래서 필요시라고 넣은 겁니다. 그래서 뭐 빠져도 얘기를 하셔야 돼요. 만약에 왜 평가자가 왜 2월 달에 빠졌어요? 그러면 이건 필요시고 우리가 점검을 한다. 우리는 뭐 2개월마다 한다. 기준에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또 2개월마다 한다는 어떤 뭐가 있어요? 계획서라든가 그런 거랑 좀 달라 그러겠죠, 또. 예. 틀릴 때는. 그런 거 잘 준비하시면 됩니다. 맞춰서 하시면 돼요. 요것도 반드시 점수를 받으시면 됩니다. 요 정도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기록하고 하실 수 있어요. 음. 여기 설명했나요? 피가 멎지 않는다. 뭐 이가 흔들린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쵸? 조치 내용 하시면 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수급자의 건강 유지를 위한 체중 관리를 실시한다. 모든 수급자의 체중을 월 1회 측정함. 기존에 이제 저희가 이제 뭐가 문제냐면 체중 관리 때문에 간호급여에 보면은 체중 관리라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체중을 쓰는데 기존에는 이걸 만들어서 데이터를 보니까 맨날 전일자를 조회해서 쓰다 보니까 체중 관리가 매일매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전에는 전일자를 조회할 때 체중도 전일게 있거나 혈당도 있으면 가져왔는데 요게 빠진 거예요. 그래서 체중 관리는 빠져요. 요런 문제를 파악을 했어요. 제가 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월에 한 번인데 월에 한 번도 월에 변동사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월에 하고 현재 시점 거하고 비교를 합니다. 일단 읽어볼게요. 평가만. 수급자의 건강을 측정한다. 모든 수급자의 체중을 월 1회 측정함. 이건 간호일지에 최소한 월 1회 측정하는 거고요. 이 월 1회 측정했는지 안 했는지는 3-12 체중 관리에 나옵니다. 이게 뭐예요? 수급자가 20명인데 전체가 20명인데 측정을 몇 명 했냐. 요걸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21명인데 한 명이 했다. 체중을 측정한 거에 대한 기준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 체중이 측정한 기준이 나타나는 겁니다. 데이터가 1월부터죠. 해야겠죠. 기존에 다 했으니까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체중이 과도하게 감소하는 수급자에 대해서 적절하게 조치를 한다. 예, 그 체중이 간단하게 하는 거는 저희가 자동으로 어떻게 해요? 표시를 해드려요. 빨간색으로 체중 관리 대상이라고 5% 이상, 10% 이상 감소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기록을 하시고 매달 여기 어디에요? 체중 관리 들어와서 전월을 대비해서 우리 뭐 계산하고 할 필요 없어요. 전산이 좋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있으면 어떻게 돼요? 체중이 감소해서 뭐 영양 성분의 뭐 식사를 제공했다든가 뭐 그런 게 나올 수 있죠. 뭐 몸무게를 하여튼 그런 거 하시면 돼요. 저희 현장을 잘 모르지만 체중이 감소했을 때 영양 식사를 드렸다든가 그런 거 체크하시면 돼요. 아니면 병원에 모시고 가서 다른 질병이 있는지 체크를 했다든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그 기준이 수급자의 체중이 한 달 안에 5%, 6개월간에 10% 이상인데 이거를 정확하게 하면은요. 자, 현재 몸무게를 쟀어요. 그러면 이전 달 여기 이제 이거 아실 필요 없어요. 전월 직전 월 대비 체중이 급격하게 감소한 이게 뭔지 기간에 하시는 분은 알 필요 없어요. 왜요? 이 로직을 저희가 프로그램에 넣었거든요. 그래서 직전월 로직 이전 달이에요. 달에 뭐 매일매일 잴 수도 있고 주마다 될 수 있는데 최고가가 현재 그 다음 달에 체중을 하고 비교를 해서 이렇게 5% 이상 감소할 때는 저희가 표시를 해줘요. 그럼 조치를 취하시면 돼요. 몸무게가 늘거나 몸무게가 줄거나 했을 때. 그래서 이것도 반드시 점수를 받으셔야 됩니다. 이것도 몇 점이에요? 별거 아니죠. 2점이죠. 단지 이거 매달 체크한 게 빠졌는지 없는지 보고 있는 것만 점수하면 돼요. 이거는 어떻게 해요? 월일에 책정하니까 현재 7번만 책정, 월, 1월, 2월 7번만 책정해서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다 이거는 간단하게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건 알 필요 없고 그런 게 있다. 목욕 서비스인데 목욕 서비스는 기존에 하셨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모든 수급자에게 월일 이상 목욕수를 제공하는데 월일회라는 저희가 목욕에 보시면은 목욕 일정을 월일을 잡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간 일정으로 잡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4회를 잡고 더 한 번 추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좀 기본적으로 하는 거는 그 목욕 도움 리포트에서 했는지 안 했는지 보시거나 아니면은 요양급여 제공 기록에서요. 목욕을 요걸 했어요. 이 달에 일정이 잡힌 거와 기록한 걸 했어요. 그러면은 이걸 5번 했는지 안 했는지 요거로 판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보고서로 빠진 사람이 있는지. 그래서 목욕을 이렇게 일정을 잡으신 거와 기록한 거 요거로 판단을 하실 수 있습니다. 데이터가 넘어가겠습니다. 있는 사람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대부분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매주 하시고 한 번씩 이제 필요에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거는 기준을 찾아서 저희가 그 프로그램이 주 단위로 돼 있기 때문에 일일이 찍는 게 아니라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또 보고서에 또 이제 목욕이 안 나오는데 이것도 보고서 잘 체크하세요. 이 사람이 왜 목욕을 못 했냐면 월중 입퇴소 등의 수급자는 이걸 인정해 준대요. 목욕 미제공을. 월 예외 인정. 그런 것도 있으니까 이걸 또 목욕을 할 때 체크하는 게 있습니다. 목욕 동안 기록할 때요. 여기다가 목욕 시간 다 여기 하시고 체크하다가 여기다가 쓰시면 되겠죠. 이거 좀 더 체크해 볼게요.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 5회인데 월이 주가 이렇게 돼 있는 거가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습니다. 요 주는 뭐냐면 제가 아까 얘기한 거잖아요. 주 1회니까 요거는 4월 달에 목욕을 했지만 요게 어떻게 돼요? 이쪽 주예요. 그래서 요거는 하나, 둘, 셋, 네 번이 되는 거고 이쪽으로 넘어가서 하나, 둘, 셋, 넷, 5번이에요. 이게 뭐이라면 주 1회는 달력상의 일주를 의미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여기서 말한 거는 주 1회상 목욕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하면은 실제로 이 달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하고 여기가 아니라 이날 제공하던가, 그쵸? 이날 제공하던가 그 주에 제공하죠. 이날 제공한 게 또 일로 넘어오진 않아요. 또 여기서부터 또 주가 다르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쪽 주부터. 이렇게 주 1회는 달력상의 주다라고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욕을 해도
이 월에는 4번밖에 안 한 거고 이거는 이 다음에 주기 때문에 이 주에 포함돼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된다. 그래서 주일에는 달력상에 주를 의미한다. 이걸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이런 거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케어퍼에 다 알아서 반영을 하고 보고서를 보니까 어디서 보고서를 보는지만 판단하시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요런 거로 또 저희가 이제 보완하는 거 있으니까 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수급자의 욕구를 반영한 식사 간식을 월 1회 제공한다. 이것도 평가죠. 이것도 2025년만 월 단위로 기록을 하시면 돼요. 월의 이상 수급자의 기호와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식사 간식을 준비한 현지 기록으로 확인한다. 자, 식사 간식 제공을 할 수 있는 기록을 적절한 식사 간식을 제공하였는지 기록으로 확인한다는데 이게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 쪽에 보면은 식사를 제공했는지 기록으로 확인한다가 식사도움에 기록하는 거 있죠. 여기 식사도움에 기록밖에 없어요. 예. 그럼 적절한 식사 준비했는데 기록하는데 기록 자료를 보관한다는데 수급자 욕구 확인, 욕구 확인 자료가 뭐가 있어? 설문지 상담일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예 그냥 저희가 어떻게 해요? 이 평가 기준대로 그냥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해요? 기관에서 문구를 알아서 정리하시라는 거예요. 문구를 알아서 여기다가 이거 뭐예요? 설문지예요. 설문지는 어떻게 돼요? 요거는 넣는 게 아니라 설문지를 출력하면은 쓰시는 거예요. 이건 쓰시는 거고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선택하는 거예요. 이거는 짜장면, 짜장면, 짬뽕, 이거 뭐야? 옥수수, 옥수수, 감자 이렇게 설문지를 출력을 하면은요. 음, 음, 이거는 이제 선호도 조사를 해서 어르신들한테 어르신 개별도 다 못 해드리잖아요. 특별한 선택을 하는 거고 이 중에 드시고 싶은 거를 크게 이제 식사 메뉴를 할 때 우리가 간식이나 그런 거를 뭐 감자 귤을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럼 요번 달에 간식은 뭐로 할까요? 지금 옥수수가 나오니까 옥수수 이렇게 체크하시는 거네 하고요. 그리고 개별적인 건 여기다가 본인들이 쓰시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물어봐서 어르신 뭐 드시고 싶으세요? 나는 지금 뭐 모밀을 먹고 싶어 하면 모밀 요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반영으로 해서 개별적인 로 다 하는 게 아니라 월이상 수급자 기호와 건강 상태를 고려하니까 월일에상 여기서 선호하는 걸 모든 사람에 해서 어떻게 해요? 결과를 등록하는 거예요. 어르신이 짜장면 드시기를 한 분, 뭐 짬뽕 드시기를 한 분, 그리고 이분은 뭐예요? 나는 짜장면도 싶고 짬뽕도 싶고 뭐예요? 모밀국수를 먹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결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기준으로 했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사진. 결국엔 뭐예요? 사진, 어르신 식사하는 사진. 네, 그거를 하시면 돼요. 그게 하는 게 이 평가 기준에 예시도 있고 이거에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시면 됩니다. 매월 설문지 작성하고 설문지 맞는 식사 요거 기록하시면 돼요. 요것도 2점입니다. 요것도 뭐 매달 기록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식사하시는 사진 찍으시면 돼요. 설문지 작성하고요. 근데 이 설문지라는 게 그러겠죠. 제가 이제 만든 거예요. 계절마다 이제 식사를 제공할 때 계절마다 우리가 지금은 뭐예요? 여름이면 뭐 동태국, 묵국 뭐 이런 걸 하고 밥도 이렇게 해서 예시를 만든 거고요. 설문지도 뭐죠? 계절에 따라 식혜를 드실 때가 있고 귤이 나올 때도 있고 바나나가 나올 때도 있고 고구마 지금 옥수수 감자가 나올 때죠. 이렇게 하고 그리고 개인 선호, 별도 선호는 라면 좋아하시는 분은 맨날 라면 드시겠다고 하잖아요. 개인 선호는 여기다 넣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작성을 하라. 이거 어려운 거 아니고 요 기준에 있으니까요. 요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설 업무도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신체 기능 프로그램 나왔죠? 그쵸? 신체 기능 프로그램이라고 새로 생겼죠? 신체 기능이라고 새로 생겼습니다. 뭐 기존에는 뭐가 있었나요? 인지하고 뭐 여가가 있었나? 뭐 했는데 어쨌든 신체 상태에 맞는 거는 신체로 인지는 인지로 하지만 신체 정도로 그룹을 하시면 돼요. 이거는 똑같아요. 그냥
어렵지 않거든요. 제가 이거 다 프로그램에 대한 게 따로 있어요. 그냥 이게 신체라는 게 요게 주 3회만 있으면 돼요. 신체? 여긴 주 3회 안 했겠네요. 어떻게 된 거죠? 신체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주 2회 실시한다고 돼 있네요. 예, 그럼 신체 프로그램이 주 2회만 있으면 돼요. 2회, 주 2회. 그룹으로 나눈다. 예, 그룹으로 나눠서 두 개가 있으면 되죠. 여긴 뭐예요? 여기는 와상 침대하고 여기는 자립. 그룹으로 나눠서 했고 주 2회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모든 수급자는 와상 침대에 들어가 수급자가 10명이면 여기 와상 침대에 8명이 들어갔으면은 자립에 2명이 들어가서 모든 수급자는 주 1에 참여하게끔 되어 있죠. 예, 요거를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또 별도로 그 프로그램이라고 만든 게 있어요. 시설 프로그램이라고 더 깊게 들어가면은 그 따로 나온 게 있습니다. 신체 프로그램.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신체 기능 프로그램의 계획에 따라 주 2회 실시한다. 누가 실시를 해요? 기관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관은 어떻게 돼요? 주 2회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룹을 나눈다. 그룹별로 최소 주 1회 이상 실시한다. 그러면 그룹이 2개면은 A, B면은 A 그룹 한 번, B 그룹 하면 어떻게 돼요? 기관 입장에서 주 2회 했죠? 그룹별로 참여했죠. 네. 그룹이 3개예요. A, B, C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르신이 A 그룹에 1명, B 그룹에 1명, C 그룹에 1명 있다고 보시면은 A, B, C를 하면은 기관 입장에서 주 2회 이상 했죠. A, B, C를 했기 때문에 모든 어르신은 그룹별로 나눠서 최소 1회 참여하죠. 이런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뭐요? 공생은 그룹을 상관할 수 없어요.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하시면 돼요. 그냥 전체라고 하고 기록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또 그 제가 유튜브에 따로 케어포의 프로그램이라고 한 거 있어요. 이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거는 되게 쉬워요. 쉬웠기 때문에 따로 반드시 보세요. 왜냐 그러면 제가 말로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 다른 거 볼게요. 여기 보면은 아까 화면을 못 찾아서 그런데 케어포에 보시면은 왜냐면 프로그램을 어렵게 생각해서 그래요. 알기 쉽습니다. 자, 케어포에 보려면 여기 케어포 들어가서 이라고 검색하시면 프로그램 계획 및 수립, 그룹 설정 다 있습니다. 신체 기능 프로그램, 케어포 활용 이게 다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계획 그룹을 어떻게 만드는지 대해서 프로그램을 어떻게 등록하는지 평가 기준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럼 옛날 평가 기준이면 거의 비슷해요. 이런 거 거죠? 따로 보세요. 제가 지금은 전체적인 걸 이걸 개별로 들어가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그룹에 대해서 그룹을 만들고 그룹 관리 하나 만드시고 새로 하시는 분은 신체라는 그룹을 만드시면 돼요. 인지는 제가 뭐라 했어요? 인지 점수로만 무조건 하는 거고요. 인지, 정상의식 이렇게 하고 신체도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어르신을 그룹별로 분류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프로그램 일정 잡아서 하면 됩니다. 요것도 하면 또 한 세월 갑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보호자 의견 수렴을 그룹별로 분기별 일에 실시하고 그 내용을 그룹별로 일한다. 그룹별로 하라는 거예요. 이게 공생은 없고요. 시설만 있습니다. 그룹별로 어떻게 해요? 이 그룹에 대해서 의견 수렴을 해야 돼요. 여기 뭐예요? 의견이에요? 평가가 아니에요. 어르신이 뭐 케어포 놀이마당 실버 체조를 좋아해서 계속 틀었다. 계속 제공했다. 그리고 뭐 시간을 늘렸다. 막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뭐예요? 의견이 없어요. 그냥 이 사람이 자기가 판단해서 평가만 한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의견 내용이 있어야 돼요. 의견 내용이 있고 의견 내면 어르신이 A 어르신이 실버 체조가 너무 좋다고 하셨고 또 요구 사항에 이게 있었고 보호자분이 어르신들이 체조에 따라서 신체 건강이 좋아지는 것 같다. 또 계절별
계절별로 프로그램 영상을 보고 알 수가 있어 좋다. 이런 의견에 따라서 이런 의견을 수렴해서 뭐를 하겠다고 이렇게 평가를 쓰셔야 돼요. 그게 정답인데 뭐 평가자마다 수준의 틀리가 있죠. 근데 대부분 그렇게 안 써도 평가자가 할 수도 있고요. 수준이 높은 평가사는 이게 의견이 아닌데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는 아까 제가 상단에서 말씀드렸듯이 뭐예요? 의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하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뭐 이해할 수 있다고 봐요. 이것도 신체니까 신체는 기존에 말씀드렸듯이 따로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에 그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인지 프로그램하고 여가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었으면 거기다가 그냥 그룹만 하나 더 만들고 일정만 더 만들고요. 프로그램만 더 하나 신체 프로그램만 추가시키면 돼요. 예. 제가 어떻게 만들어요? 실버 체조 이렇게 만들었어요. 음, 음. 자, 실버 체조. 그냥 케어포에 있는 유튜브를 틀어준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매번 따라 하시면 돼요. 신체 체조 이거 한 5분 하나요? 5분 하시면 돼요. 5분 정도. 그래서 지금 뭐요? 목표가 틀리죠. 여기 실버 체조하고 실버 체조 와상. 예. 상태를 고려하여 앉은 상태에서 왜냐면 저희가 케어포에 실버 체조라고 놀이마당에 보면 와상 체조가 있고 어떻게 돼요? 그다음에 뭐 어르신이 앉아서 하는 체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서로 다른 거고요. 또 하나 예를 들면 이거 많이 만들 필요 없어요. 맨날 이거 틀어두면 돼요. 실버 체조 왜? 내용이 똑같거든요. 유튜브에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이제 제가 하는 거 이거 보세요. 이걸 많이 만들 필요 없죠? 그죠? 왜? 여기서 그냥 음, 음. 내용은 똑같고요. 이것만 틀린 거예요. 여기 강사가 보여주는 따라하는 체조가 틀리기 때문에 내용이 틀린 거예요. 단지 그룹을 분류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자, 여기서 그래서 만든 게 케어포 놀이마당의 실버 체조를 만든 게 뭐냐면요. 음, 실버 체조가 아이고 재생 목록이 두 개 있을 거예요. 네. 재생 목록을 보면은 신체 기능 이렇게 와상으로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냥 체조, 실버 체조가 있어요.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와상들을 위해서 틀어드린 거예요. 앉아서 하는 거, 누워서 여기 있죠? 실버 체조 이런 거. 네, 네, 이런 거. 오늘은 네, 어르신이 와상이라도 손을 들고 따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어렵게 프로그램을 만들지 말고 예시를 든 거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따르면 딱 실버 체조 두 개만 있으면 케어포 쓰시면 요거 두 개로 모든 프로그램은 끝나요. 그리고 기록할 때 뭐요? 다르게 쓴다 그러면 기록할 때 여기다가 실버 체조 할 때 여기서 할 때 실버 체조 할 때 안녕하세요, 어르신. 그대로 네, 오늘은 프로그램 저와 아까 이제 함께 실버 체조 몸을 프로그램 이용해서 가져오고요. 전신 스트레칭을 여기서 천천히 오늘은 한번 진행해 보도록 무슨 놀이를 하겠습니다. 했다. 자, 바르게 잠깐만요. 앉으시고요. 다른 동영상 시작해 소리 지울게요. 보겠습니다. 천천히 손목을 운동하는. 예, 요걸 가지고 잠깐 했어요. 그래서 이걸 가져오고 무슨 여기서 다 똑같아요. 단지 뭐예요? 프로그램으로서 오늘은 뭐 노래 제목 있죠. 노래 체조 제목만 적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참여 여부만 하고요. 여기서 미참여 사유만 쓰시면 됩니다. 자, 또 프로그램 쪽 간만 가면 넓게 갔네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되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신체 기능이 추가됐으면은 이제 새로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요. 프로그램 유형에서 신체라는 걸 만들고요. 그 신체에 맞게끔 어떻게 돼요? 그룹을 만드시면 돼요. 그리고 그룹별로 맞는 프로그램 아까 뭐요? 신체 프로그램, 그 와상 환자 프로그램 만들었죠? 그걸 만드시고 그걸 가지고 일정을 만드시고 그 일정에 따라 매번 똑같은 프로그램을 하시면 돼요. 내용은 똑같고 어떻게 해요? 하는 체조 제목, 노래 제목만 틀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 일요일마다 하는 거 전국 노래자랑 프로그램 내용이 똑같잖아요. 틀린 게 뭐예요? 나와서 부르는 사람하고 강사하고 노래 제목만 틀린 거예요. 똑같이 이렇게 만드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건 또 따로 만들게요. 그 다음 잔존. 자, 기능 회복 훈련이 이번에 평가에서 점수가 강화됐죠. 그래서 저희가 케어포가 어떻게 만들었어요? 좀 다르게 만든 게 뭐냐면요. 이건 시설 쪽이에요. 시설 공생은 상관없이요. 이게 평가 점수도 높아지고 조금 바뀐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급여 제공 계획을 세울 때 급여 제공 계획을 세울 때 기능 회복 훈련에서
예전에는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걸 체크를 했다고요. 이게 이제 신체 기능유산 여기서 그 기본적인 걸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하게 이 어르신이 뭐뭘 해야 되는지 항목을 여기서 균형 뭐 이거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입력하셔야 돼요. 직접 입력하시거나 아니면 내가 훈련 관리 내용을 여기다 적어 놓으세요. 필요한 거. 그러면 뭐예요? 여기서 무릎 펴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어르신의 상태에 따라서 이 어르신이 와상이면 와상 어르신이니까 어떻게 돼요? 이 와상을 오실 때는 이런 거 이거 기본적인 거 하지 마시고요. 근력을 최대한 늘릴 수 있게 늘리게 다리와 그러니까 간절히 굽혀지는 각도까지 스트레칭을 한다. 이런 식으로. 예. 그러니까 신체 근육의 훈련도 각각 틀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근육이라면 뭔지 몰라요. 여기에 일어나 앉기가 뭔지 몰라요. 이게 일어나 앉기도 뭐예요? 어르신의 상태에 따라서 침대에서 일어나 앉기냐, 휠체어에서 일어나 앉기냐, 그게 틀리거든요. 근데 이 항목을 여기 있는 걸 쓰면은 어떻게 해요? 평가 기준에 그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훈련 관리 내용을 해서 개별 신체 그건 맞게끔 쓰라고 저희가 요 내용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부 제공 내용 시 선택은 맞춤형이 안 돼요. 그쵸? 신체 기능에서 요거 있잖아요. 어르신이 와상 환자를 이렇게 누르고 또 뭐요? 연화 운동을 시키겠다. 어르신이 연화 운동을 하겠다는 건 체크만 하는 게 아니라 어르신에게 입을 벌리게끔 해서 아에 이오오 운동을 한다. 요걸 쓰시면 돼요. 지구력 운동도 지구력을 쓴 게 아니라 세부 내용을 어떻게 돼요? 어르신이 최대한 버틸 수 있는 데까지 휠체어에서 일어나 앉아 있게끔 한다.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해서 상태별로 제공을 한다. 요게 그거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관절구축 예방도 말씀드릴게요. 요거까지만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요게 평가 매뉴얼을 잘 읽어보시면은 상반기, 하반기 때문에 하반기에 평가를 안 받으신 분들은 뭐 상관없지만 0.2점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악화와 발생된 게 있거든요. 관절구축이 어디 있더라? 저도 잘 모르겠네요. 요거 좀 이따가 어, 좀 이따가 얘기를 할게요. 관절구축이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57분이라 10분 쉬고요. 나머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2시 5분에 진행을 할게요. 예. 8분 쉬겠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아직도 걸을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원가 시작. 길찾기 연애 고향 어르신들 웃음소리 칙칙폭 칙칙폭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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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향 열차 달려간다. 씩씩하게 달려간다. 하나 둘 셋.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저 하늘 저 산 아래 아득한 천리 언제나 외로워라 타향에서 우는 몸 꿈내본 내 고향이 마냥 그리워 아싸 고향을 떠나온 지 연여 태련가 하관 땅 돌고 돌아 헤매는 희몽 내 부모 내 형제를 그 언제나 만나리 꿈매본 내 고향을 저마 못 잊었어 예, 2시 5분이 돼서 진행하겠습니다. 이것도 그 간절구축 예방이라고 신설된 항목이고요. 시술 공생인데 1점인데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요. 욕구 사정에 저희가 표시를 해요. 간절구축 하반기니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다. 이게 간절구축 예방집을 해당 없으니까 하반기를 하지 않은 사람은 80점을 받은 경우 0.8점을 주는 거고요. 90점을 받은 경우 0점 기준으로 주는데 이 하반기에 이제 받는 사람은 상반기, 하반기 욕구 사정을 한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해요? 간절구출 예방이 되기 때문에 유지된 수급자에 대해서 점수를 1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걸 하고 보세요. 표본 모두가 충족됐을 때 1위 받는 거고 차라리 안에서 8점, 0.8점 받는 것보다 못 받을 수 있으니까 요거를 하셔서 하시는 거고 0.2점 차이가 나는 겁니다. 요거는 어디에 나오냐면요. 간절구축 예방이라고 1-19 수급자 호전 현황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욕구사정 재활 상태가 있어요. 1차가
1차가 2차하고 없던 어떤 똑같으면 유지해요.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없다가 간절히 안 좋아졌다가 좋아지면은 어떻게 해요? 호전해요. 근데 유지 이상이면 어떻게 돼요? 점수를 준다는 거예요. 그죠? 유지 이상. 그래서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 상반기에 어떻게 돼요? 상반기에 간절 구축이 없다가 하반기에 발생했어요. 그럼 미충족이 되는 거고요. 없음 발생했다가 평가를 미시시했으니까 상반기에 없거나 발생을 했는데 하반기에 평가를 안 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요 0.8점 조건 미충족의 요쪽 점수로 계산이 되는 거고요. 상반기에 발생했는데 하반기에 발생했어도 어떻게 돼요? 그냥 유지된 거예요. 그럼 1점 둘 다 기록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어떤 수급자는 없음이 발생으로 되고 어떤 수급자는 발생이 없음으로 되면은 악화 호전이 함께 관찰되는 경우 한 사람씩 가름을 해서 어떻게 돼요? 유지가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그 간절 구축 예방에 대한 거고요. 평가에 저희 1-11의 간절 구축 예방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평가한 거. 요거는 어떻게 돼요? 욕구 사정. 욕구 사정에 간절 평가한 거 있죠? 여기 잠시만요. 욕구 사정에 간절이 어디 있나? 네, 요걸 가지고요. 상반기 평가한 거랑 하반기 평가한 거랑 두 개를 비교한 겁니다. 그러니까 간절 구축이 있다, 하반기에 없다. 요거 잘 체크하셔서 내가 어떻게 점수를 받을 건지. 하반기는 지금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12월 말까지니까. 근데 이걸 할 건지 안 하는지 아마 욕구 사정을 하면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기관에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차이는 0.2점이 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넘어갈게요. 백신 접종인데요. 이 백신 접종은 그냥 점수를 받는 거예요. 그냥 자, 이게 왜냐면 평가 전년도도 12월 30일 기준 입소를 유지한 수급자가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가면 2025년 시설급여 정기평가는 1, 2번을 충족한 거로 평가한다. 그거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돼요? 다음 연도, 다음에는 요게 평가 점수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걸 저희도 만들 거예요. 이제 요걸 이제 항우는 어떻게 해요? 내년부터는 기록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왜냐면 평가변도 전년도에 입소를 한 건데 전년도에 입소를 수급한 사람에 대해서 평가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이게 산정을 못 하는 거예요. 기록이 없기 때문에. 이해했죠? 그래서 2021년도 평가할 때는 예방 접종한 건지 요거를 2027년도에 평가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점수 넘어가는 거로 하시면 됩니다. 자, 평가 업무의 2의 2로 넘어갈게요. 내용이 많네요. 근데 뭐 아셔야 되는 내용이니까 바로바로 할게요. 제가 아까 한 건 뭐예요? 신설 지표 항목이죠. 아예 그러니까 뭐 구강 관리를 한다든가 체중 관리를 한다든가 아예 신설된 항목에 대한 지표고요. 요거는 그 다음에는 뭐예요? 2021년도에서 변경돼서 이것도 신설된 거예요. 변경돼서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을 적어 놓은 거예요. 자, 요거 뭐 보시면 아닌 거니까 제가 특별한 거 없으면 넘어갈게요. 자, 운영 규정은 우리가 앞에도 얘기했지만 기존 평가에 Y를 받은 거는 연속적으로 Y를 받는 거예요. 그죠? 그게 당연한 거죠. 매번 와서 운영 규정 읽어보고 뭐 하실 필요 없죠.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급여 제공 지침은 몇 개가 더 늘어서 13개 항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건 뭐 중요한 거 없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연도별 사업 계획서에서 뭐 이것도 뭐 특별한 거 없어요. 기존하고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공생만 뭐예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차기 연도 사업에 반영한다는 게 없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계획서는 여기 보시면은 시설이라고 제가 만든 것도 있고요. 우리 저기 보면은 이 자료들은 케어포에 다 있어요. 사업계획서라고. 그러면 저는 어떻게 만들어요? 아주 어렵게 만들지 않아요. 쉽게 만들어요. 왜? 평가 항목에 있는 내용을 점수를 받을 수 있게끔만. 물론 기간이 더 어렵게 만드셔도 돼요. 더 어렵게 만드셔도 되지만 굳이 그렇게 만들 필요가 없다. 그래서 여기 요런 걸 보시고요. 요 항목에 대해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제가 또 설명한 게 있어요. 이거 뭐 어렵게 하시지 마세요. 기간은 똑같고요. 여기 있는 것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요것도 다 있습니다. 케어포 자료실에 다 만들어 놨습니다. 이거 준비하시면 됩니다. 항상 틀은 똑같아요.
자기가 모르는 거 갖다가 쓰지 마세요. 자, 운영위원회 인원 기소는 뭐 똑같죠? 뭐 여기 외부 인사라는 분야가 삭제됐어요. 뭐 그렇게 아시고요. 케어포에서 다 반영한 거고요. 운영위원회 기록 시 참석자 서명 뭐 이런 거 삭제 다 된 겁니다. 예. 공생도 있는데 정확하게 기준이 없는데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반기별 이래로 운영위원회라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운영위원회는 나머지는 세부 사항을 다 읽어보는 거고요. 큰 줄기만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노인 인권 보호도 뭐요? 발언 들어가는 거 있죠? 노인 인권,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한 청취 내용과 노인 인권 보육 내용은 한다. 이걸 다 어떻게 했냐면요. 케어포에도 어떻게 했어요? 아시겠지만 각각에 대해서 이거 반영한 거 같은 거 쓰는 거 있죠? 이거 종사자 처우에서 노인 학대 예방 이런 거 다 쓴 거예요. 그쵸? 요거에 그러니까 이런 게 왜 만들어졌는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다 평가에 있기 때문에 이게 처우에서만 이게 다 체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다 반영한 게 케어포니까 케어포를 잘 쓰려 그래도 최소한 업무는 어느 정도 제가 말하는 정도는 이해를 하셔갖고 그래서 이거를 케어포는 이렇게 반영한 거구나. 그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이거 우리 마음대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왜? 평가 매뉴얼에 있는 기준으로 다 만든다. 이걸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혹시 여기에 관련된 게 있을 때는 제가 계속 데이터를 업데이트해요. 여기 매뉴얼 보시면요. 운영위원회라고 있죠. 운영위원회 이걸 보시면 돼요. 그냥 운영위원회에 대한 일단 평가 기준이 있어요. 따로 가질 필요 없고요. 여기 이걸 보고요. 여기에 대한 설명도 있고요. 여기에 대한 Q&A도 있고요. 예시도 있고 뭐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이런 걸 참조하시면 돼요. 다 있습니다. 수급자 참여 방어 뭐 이런 거 있으니까 이런 거 참여하시면 되고요. 자료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한다. 바로바로 반영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 다 제가 설명 못 드려요. 그죠? 요거 하시고 요거는 세부적인 유튜브에 한 사항을 보시면 됩니다. 2021년, 2025년 바뀐 거죠. 재난사항 대응 요것도 뭐 특별한 거 없어요. 그죠? 요거 다 나오고요. 공생은 반기별 1회에서 연일회로 바뀌었다. 공생은 1년에 한 번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재난사항 훈련을요. 공생은 저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거는 뭐 점수가 다 아는 거니까 아시면 되고요. 여기 뭐랬어요? 소방훈련 할 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소방훈련 시나리오 있죠? 이걸 가지고 하시면 되고요. 여기 뭐였어요? 자위대 구성 뭐 이런 거 다 있습니다. 필요한 자료. 이거 다 참조하시면 돼요. 이거는 하도 평가를 많이 받아봤기 때문에 다 아실 겁니다. 시나리오에 따라서 불이야 뭐 하고요. 이것도 넘어갈게요. 특별한 거 2021년하고 크게 바뀐 거 없습니다. 넘어갈게요. 수급자 보호자 참여 과거. 요것도 크게 바뀐 게 없어요. 공생만 반기하고요. 분기별, 반기별에서 분기별로 바뀌었네요. 분기별 이상 보호자 소통한다. 요거 바뀐 거.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도 케어포에도 그 부분을 다 써놨겠죠? 잠깐만요. 어디 있더라? 있습니다. 제가 찾아볼게요. 그거 하시면 됩니다. 보호자 상담 관리에 있을 텐데. 잠깐만요. 수급자 관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또 뭐가 있어요? 지역사회 교류가 있죠. 가족이나 지역사회 풀면 반기별 이상 한다로 분기별 이상. 이런 거는 다 지역사회 다 케어포에 있으니까 이걸 보시면 되고요. 자원봉사자도 월 1회 이상 활동한다. 다 볼게요. 그러니까 이런 기준으로 우리가 직원 관리해 보면은 자원봉사자가 어디 있습니까? 자원봉사자 할당일지 월 1회로 바뀌었죠? 월 1회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월 1회만 기록하시면 되고요. 물론 이게 2024년도에는 어떤 기준이 있는 거고 이 기준대로 주 단위로 해야 되는 거고 만약 2023년도에는 코로나로 있기 때문에 연도별로 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요런 거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회의록에 보면 아까 뭐가 있어요? 보호자 회의라고 했죠? 이게 뭐예요? 분기별 이상 보호자인데 소통인데 분기별 이상 소통을 하거나 우리가 저기 가정통신문을 보낸 내역이 있으면은 다 참여를 시킵니다. 보호자 회의 등
예, 요걸 하시고요. 그다음에 공생의 자원봉사는 없습니다. 예, 직원 야간 점검하는 거 있죠? 예, 점검일지도 다 만들어 놨으니까 그거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다 아는 거니까 요거 한 번씩만 읽어보세요. 제가 여기서는 특별한 게 없고요. 자, 요거 하나가 있어요. 야간 점검에 옛날에는 기준이 없었어요. 직원이 우리가 점검을 할 때, 일일 점검을 할 때요. 예를 들면은, 야간 점검을 할 때, 이거를 몇 번 작성하라는 기준이 없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제가 뭐 2시간마다 체위 변경을 하니까 2시간마다 한다. 그래갖고 5번 하는 데도 있고 3번 하는 데도 있고, 예. 그리고 공생은 또 공생이 또 2번밖에 안 했다고 평가를 못 받았어요. 왜 2번밖에 안 했다고 평가를 안 하느냐, 뭐 2시간마다 해야 된다. 근데 그 기준이 명확해졌어요. 어떻게 해요? 시설은 3회만 하면 돼요. 야간 점검. 그러니까 하루에 3번을 하면 되고요. 공생은 2번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공생을 시작할 때 한번, 왜요? 공생은 뭐 숙직 형태도 되는 거라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공생은 2번, 시설은 무조건 3번 한다. 이상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준수를 하셔야 돼요. 2번 이상, 3번 이상 점검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점검을 건물이 2개다 그러면 건물 2개 나눠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시설 3회, 공생 2회. 나머지는 2021년하고 2020년하고 틀린 거 없으나 자원봉사자 삭제됐다. 월 1회 바뀌었다. 이건 좋은 거죠. 노인인권 보호 지침을 모든 보호자에게 제공하며, 여기서 특별히 바꾼 거는 없고요. 바뀐 게 없습니다. 현장 평가 요거 그대로 하시면 돼요. 입소 시 수급자에게 노역하는 정보를 개심히 수록한다. 언제 중요하면요. 입소 시라고 이제 한 거죠. 입소 시 노인인권 보호 지침을 모든 수급자에게 제공한다. 이게 뭐냐면요. 수급자도 저희 정보 관리할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표준 약관에 입소 시 노인인권 보호 지침을 제공하는데 만약에 여기에 제공했다는 기록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평가 기준에 뭐라 그랬어요? 현장도 본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날 어르신들 침대 위라든가 침상 옆에다가 이거를 정보를 현장에 갖다 놓으면 돼요. 이런 것도 좀 알아야지 우리가 어떻게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현장 평가 시 확인도 한다 그러니까 그건 그 얘기입니다. 예. 나머지는 그대로 하시면 되고요. 신체 제재, 이게 참 웃기게 됐어요. 신체 제재가 뭐냐면요. 이게 제가 따로 유튜브에 설명을 한 게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제가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요. 수급자 관리를 보시면요. 아주 옛날에 제가 뭘 만들었냐면 그냥 설명드릴게요. 옛날에는 제가 이걸 안전관리 동의서라고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생각나시면 안전관리 동의서라서 이걸 만들었는데 2025년은요. 이게 수급 바뀌었어요. 낙상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신체를 제한하는 경우가 뭐예요? 휠체어. 그렇죠? 그래서 저 프로그램을 말씀드릴게요. 프로그램 쪽에 어떻게 되냐면요. 신체 제재 기록을 기존에는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은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사유가 있잖아요. 3가지 사유가 있잖아요. 비대치성, 뭐 위험성, 뭐 그 3가지 대해서만 저희가 어떻게 되었어요? 여기다가 기록을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수급자 입소할 때 안전관리 통지서를 받으라고 얘기를 했어요. 켜퍼 쓰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은 평가 매뉴얼을 읽어보시면요. 이 2025년에는 그 안전을 붙들고 신체를 제한하는 경우에 뭐가 들어갔냐면 낙상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신체를 제한하는 경우가 들어갔어요. 그럼 이게 뭐냐면은 평가에서 맨날 얘기하는 거 있죠. 휠체어 안전벨트, 침상 난간, 휠체어 식판 항목도 어떻게 해요? 여기 신체 제재 항목에 통지로 제가 여기 썼죠. 기존에는 절박성, 비대칭성, 일치성만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또 추가된 거를 반드시 저걸 쓰라는 거죠. 예. 제재 사유가 요것뿐만 아니라서 쓰시라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요거 여기에 뭐가 들어갔어요? 침상 난간 올리기, 휠체어 안전벨트, 휠체어 식판을 쓰라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 쓰시면 되는데 또 여기 뭐가 들어갔냐면요. 보시면은 끝에 보시면은 목욕 리프트가 들어갔어요. 왜?
요번 평가 항목에 목욕 리프트가 들어갔잖아요. 그럼 목욕 리프트로 이동 시에도 어떻게 돼요? 낙상으로부터 안전을 예방해야 되기 때문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되냐면 우리가 어르신이 휠체어를 타시는 분하고 하시는 분이라든가 이동이 움직이지 않으시는 분은요. 여기다 다 쓰셔야 돼요. 여기다가 어르신이 이동에 어려움이 있어. 그래서 침상 난간 올리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고 뭐 어떻게 해요? 주무실 때 낙상의 위험이 있어. 침상 난간 올리기. 그다음에 쭉쭉 쓰고 그다음에 뭐야? 이동 시 뭐 휠체어 떨어져서 휠체어 안전벨트. 그다음에 식사할 때는 안전한 식사를 위하여 식사 시 낙상 방지를 위해서 뭐요? 휠체어 식판. 그다음에 또 하나가 생긴 게 뭐냐면 목욕 리프트를 요번에 구입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목욕 이동 시 이렇게 쓰란 얘기예요. 여기 신체 제재 한 곳에 쓰고 이걸 어떻게 돼요? 공지를 하란 얘기입니다. 저는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지를 하고요. 이거를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자 보세요. 여기도 보면 이슈가 있어갖고 항상 제가 안전 동의서로 옛날에 썼다가 여기 새로 생긴 잠깐만 2025년도 거 볼게요. 여기도 똑같아요.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 통지를 기각한다. 수급자의 상태에 따라 긴급하거나 또 뭐서 수급자의 안전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요게 그 얘기예요. 옛날엔 없어요. 일시적으로 그다음에 제한하거나 한다 그랬어요. 어쩔 수 없는 경우 일시적. 그래서 절박성, 비대치성 뭐 그게였는데 여기선 바뀐 거예요. 요거를 저희가 반영을 그렇게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요거를 옛날에는 요거 뭐요? 신체 절박성, 비대치성, 일시성인데 그게 아니라 뭐가 생겼어요? 수급자를 낙상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게 기준사에 포함된다. 그래서 평가를 왜 우리가 그걸 만들었는지 케어포의 신체 제재에 이 항목에 왜 요 목욕 리프트 등 비대치성 요거를 만들었는지 요걸 쓴 겁니다. 이거 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평가를 저희는 이렇게 해석을 해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어디까지 했죠? 뭐 이거 중요하지 않고요. 재난상 했고요. 자, 요거까지 했고요. 신체 제재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할게요. 또 바뀐 게 뭐예요? 공생은 그대로지만 반기별로 바뀌었잖아요. 그전에는 급여 제공 계획만 반기여서 이거 맞추기가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이거를 다 맞출 수 있어요. 반기예요.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순서를 알잖아요. 우리가 신규 수급자가 들어올 때는 입소 전에 통합적 사정을 하죠. 그죠? 낙상 요청 인지 평가를 하고 급여 제공 계획을 수립을 하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하반기에는 그러니까 신규 입소자가 상반기에 들어오건 하반기에 들어오건 이렇게 하죠. 근데 상반기에 들어온 입소자에 대해서 이제 다시 여기 이전에 있던 입소자 정기 평가, 그러니까 반기별로 하는 거, 신규 입소자가 아니라 기존에 입소했던 사람은 어떻게 해요? 통합적 사정을 하죠. 그러니까 이 입소자가 그 다음 이게 작년이라고 보시고요. 1년 넘어서 올해 그러니까 작년에 들어온 사람은 올해 하면 어떻게 돼요? 다시 통합적 사정을 하고 급여 제공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이건 똑같죠. 그 전에 뭐요? 급여 제공 결과 평가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급여 제공 결과까지 하고 급여 제공 계획을 해야지 어떻게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 6개를 한 번에 하는 거예요. 낙상 요청 인지, 급여 제공 결과 평가, 급여 제공 계획 수립. 그러면 이게 뭐예요? 반기별, 병리별이 한 번에 다 들어간 거예요. 왜? 어차피 우리가 급여 제공 계획을 수립을 할 때 급여 제공 결과 평가는 뭐냐면요. 기존에 이 급여 제공 결과 평가는 어떤 걸 하는 거예요? 이전에 급여 제공 계획을 했던 걸 평가하는 거예요.
과연 이게 맞는지. 그래서 급여 제공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급여 업무라고요. 이거 상세히 하시면은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유튜브 상세를 보시는 거고요. 아, 맞아. 그게 그 얘기였구나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은 따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저는 크게만 넘어가겠습니다. 자, 한 번 더 할게요. 이게 주기해서. 어떤 사람이 처음에 들어왔어요. 처음에 들어오죠. 그죠? 입소일을 했어요. 그러면 낙상, 욕창, 인지, 욕구 평가를 하고 급여 제공 계획을 작성하죠. 언제까지 해요? 급여 개시 전. 그러니까 입소일 이전까지 하죠. 여기가 이 사람들이 뭐예요? 이게 다 언제예요? 입소일 이전에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작성을 하고 어떻게 돼요? 적용 기간을 길게 잡았어요. 내년 3월 20일까지. 예. 이 사람이 지금 들어왔다 그러세요. 7월 쉽게 얘기해서 7월 15일 날 했어요. 그러면 하반기에 했죠. 그리고 1년이 넘었어요. 내년도. 차년도에 상반기를 해야 되는데 급여 계획 기간이 어떻게 돼요? 내년도 12월 31일까지 있으니까 1월 1일부터 6월 30일 때 아무 때나 해도 돼요. 이거를 내년 3월 30일이라고 했다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 3월 30일이라고 했다 그러면 내년 3월 30일이라 해야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반기에 들어오는 7월, 8월, 9월, 10월, 12월, 13일 매일매일 들어오는 사람을 내년 12월 30일까지를 하면은 내년 상반기 때 아무 때나 우리가 어떻게 해요? 평가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자, 이 사람 내년 상반기요. 내가 내년 상반기인데 우리는 내년 1월에 바쁘니까 3월에 할 거야. 그러면 작년에 있던 모든 수급자를 거꾸로 할게요. 이걸 작년에 할 거예요. 작년에 있던 수급자를 그러니까 올해 한 사람을 내년 3월, 그러니까 초에 하면 되는 거예요. 3월에 하면 되고 어떻게 해요? 모든 수급자, 낙상, 욕창, 그러니까 작년에 있던 모든 수급자에 다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수급자에 대해서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수립을 하는 거예요. 왜? 신규는 신규 들어올 때 하는 거고. 이때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년 12월 31일로 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도는 겁니다. 제 말 이해하시고 모르시면 유튜브에 상세 정보 보시면 됩니다. 똑같은 얘기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급여 제공 결과를 평가를 하고 어차피 급여 제공 계획을 세워야 돼요. 반기변에. 그죠? 어차피 급여 제공 계획을 어떻게 해요? 이전의 급여 제공 계획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우리가 반기별로 아까 다 그랬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 둘, 셋, 넷, 다 6개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앞에 쓰면은 뭐예요? 어차피 급여 제공 계획을 작성하는데 특별한 게 없으면 이전 거하고 그대로 똑같이 급여 계획을 작성을 한다. 이게 추가 작성하는 거예요. 플러스 하나. 그런데 이전 평가를 했더니 급여 제공 계획이 이전과 다르게 줘야겠다. 어차피 작성을 하는 거예요. 플러스 하나. 근데 어떻게 돼요? 결과를 반영해서 다르게 작성을 하는 거예요. 이전 계획과 다르게. 그걸 어떻게 해요? 결과 평가를 수급자 전체 기초평가 관리에서 글씨가 없네. 하고 내가 급여 제공 결과 평가를 한 걸 가지고 이거는 여기다 급여 제공 결과 평가한 게 보일 거예요. 있으면 그걸 가지고 이걸 이렇게 해서 이거를 해갖고 저장을 하면 반영을 해서 저장을 했다. 그게 되는 겁니다. 요 상세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걸 해서 이렇게 저장을 하면은 뭐요? 어쨌든 이렇게 할게요. 자, 저장을 하면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렇게 반영된 게 나옵니다. 여기에 급여 제공 계획에 의해서 반영됐다. 여기 사례 관리에 의해서 반영됐다. 뭐에 의해서 반영됐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급여 제공이나 사례 관리에서 반영된 걸 여기 들어가서 볼 수가 있고요. 이거는 어떤 거예요? 내가 했던 사례 관리가 이거다. 이 사례 관리에 의해서 이 급여 제공 계획이 변경됐고 급여 제공 계획이 변경된 내용이 뭐다. 그럼 여기에 따라 급여를 했다. 이렇게 맞물려 들어가시면 됩니다. 평가 2를 올려주는 게 아닐까요? 1에서 요거 있죠? 1에 보시면은 요거 링크를 누르시면 돼요. 1에 보시면요. 2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링크 있죠? 요거를 누르시면 2가 뜨는 거예요. 2가 다 있습니다. 제가 2개로 쪼가 놓은 거예요. 양이 많아 갖고. 예. 자, 여기까지 하고 내가 이거 모른다 그러면 공부하시면 돼요. 따로. 자,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큰 줄기를 보는 거니까. 공동생활 과정은 그렇지가 않아요. 요게 반기라서 요게 좀 틀리기 때문에
좀 다르게 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급여 제공 평가를 상반기 하고 하면 이게 뭐예요? 이게 그동안 저 기관에서 이 평가 항목이 바뀌기 전에 시설에서 해왔던 거죠. 예, 네, 요걸 보시면 됩니다. 요것도 자세한 게 있으니까 내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시는 분은 자, 유튜브 가서 제가 또 여기 설명을 못 드리니까요. 유튜브에 가서 시설 급여 업무 2025년도 시설 급여 업무라고 설명드린 게 있습니다. 그것도 한 3, 40분 돼요. 그걸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거 이해가 안 가거나 뭘 모르는지를 판단하시면 돼요. 넘어갈게요. 또 바뀐 게 뭐예요? 설명하고 확인 서명을 받아 공단에 통보한다. 지체 없이 공단에 통보한다. 지체 없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바로 하라는 게 아니라 절차를 밟아서 내가 서명을 받아야죠. 우리가 뭐랬어요? 수급자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확인 서명을 받아서 공단에 통보한다는데 급여 계획을 제작성하는 경우도 공단에 통보하는데 이 지체 없이라는 건 뭐예요? 절차를 거치라는 거, 당장 하라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어떻게 해요? 제작성하는 것도 설명하고 확인 서명을 받아서 공단에 통보를 하셔야 됩니다. 자, 대면하여 하는 거는 뭐예요? 반드시 설명을 받아야 되고요. 비대면을 하는 거는 안내, 반드시 안내했다는 게 있어야 됩니다. 예, 안내. 설명한 거를 하시면 돼요. 안내 후 상담을 한다. 왜? 비대면이니까 설명을 해야 되죠. 여기는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이거 다 아시는 거예요. 여기서 바뀌는 거 없습니다. 넘어갈게요. 공단 통보하는 거 요거 뭐 문제될 거 없고요.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사례회의가 공생은 바뀌었는데요. 요것도 뭐 바뀌었어요. 사례회의를 딱 끊었어요. 사례회의를 쉽게 생각하면은 3단계다. 케어퍼가 명확하게 그걸 제가 이제 반영을 했어요. 기존에 이제 있는 사례회의를 3단계로 분류를 했어요. 보시면은 뭐요? 3단계로 딱 분리를 했어요. 회의를 하고 회의를 했어요. 무슨 문제가 있는지 회의를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회의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급여 제공에 반영을 했어요. 2번째. 그리고 급여 제공을 반영한 걸 하고 나서 한 달 안에 우리가 이 회의에 따라서 급여 제공 발견을 했더니 문제가 해결되었다. 아니면 보완되었다. 요 3단계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게 평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례회의를 주기적으로 하는데 그 내부 참가자 전원 의견은 뭐 아시죠? 뭐 수급 그 직원의 이름을 쓰고 이름에 자기 의견을 쓰는 거예요. 직종별로 하는 거 하고요. 요거 외부 참가자도 요건 실시로 다 하시면 돼요. 요것도 저희가 분기별 뭐 하는 것도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사례회의를 30일 내에 급여에 반영하고 평가를 실시한다. 이것도 뭐예요? 아까 급여에 반영한다 그럴 때 제가 뭐예요? 이렇게 반영이 돼 있어요. 그죠? 내가 공기압을 핫팩을 해드린다 그러면 5월 26일 날 거기 가서 있어야 돼요. 어디? 이게 급여 기록지나 특이사항에 있어야 돼요. 구강 관리며 치료 상태 건강 확인을 했다 그러면은 이게 5월 27일 날 어디에요? 요양 쪽이라든가 조치 사항이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을 다 하신 거를 평가에 반영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급여 제공 계획을 변경을 했다 그러면 사례 관리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아까 제가 여기 기초평가 한 것처럼 사례 관리를 통해서 기초평가를 반영했다. 이렇게 급여에 반영한다는 거를 다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례 관리에서 사례 관리에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해요? 평가한 거에 대해서 해결, 미해결이라 대해서 쓰셔야 돼요. 물론 이것도 제가 이게 해결된 것도 있고 미해결된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해결이라 그러고 그냥 여기다가 미해결된 내용도 보완이라고 해서 하세요. 보완. 왜냐면 여기서 미해결은 완전히 해결 안 됐다고 하는 거니까 어르신이 다 좋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공기약 이런 걸 해드려서 식사 시 수조 사용 동작을 도와주면서 직접 하신 손가락 관절 구통을 통해 이걸 이렇게 쓰시면 돼요. 제가 화면을 빠져갖고요. 사례회의 평가한 거에 해결, 미해결이 있으면 해결이라고 하시고요. 해결을 다 미해결이라고는 하지 마세요. 원래 둘 다 하려고 그랬어요. 왜냐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거 해결하고 여기다 미결하는 거는 보완이라고 그냥 쓰세요. 그래서 이 어르신의 이런 걸 해서 근력 운동하고 관절 운동을 해서 손가락 관절 운동을 통해 관절의 움직임이 좋아지심. 여기 치아 관리를 했다 그랬잖아요. 치아 관리로 인하여 음식물 침을 뱉는 불결 행위가 감소됨. 기능 회복 훈련 때죠. 이런 것들을 적으시면 돼요. 이런 거는 아실 거예요. 큰 줄기만 아시면 여기에 맞게끔
현장에서 하는 거 쓰시면 됩니다. 잠깐 안 보였던 거 있었습니다. 아시죠? 요 사례회의도 제가 다 설명 못해요. 아, 그렇게 쓰는 거를 내가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그러면 더 공부하시란 얘기예요. 전체적으로 큰 줄기를 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들으면서 내가 뭔가 모르는 게 있다는 거 판단하는 것도 중요한 거고요. 아, 맞아. 그게 맞는 것 같아도 판단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적어놨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외부 장가 이거 하시면 되고요.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 수렴, 의견 수렴하는 거 아시죠? 제가 아까 얘기했죠? 그룹별로 의견 수렴을 한다. 기존 평가에서는 그 얘기가 없었어요. 근데 2025년도부터는 어떻게 돼요? 그룹별로 의견 수렴을 하는 거고요. 공생은 의견 수렴 하실 필요 없고요. 그래서 그룹별로 의견 수렴을 하고 어떻게 돼요? 반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A라는 어르신이 실버 체조를 너무 좋아하셔서 뭐 강사를 얼굴을 맨날 보기를 좋아하셨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반영된 게 뭐예요? 체조 시간을 잠깐 늘리거나 체조 한 번 더 하거나 간단한 거. 이것도 프로그램 반영이라는 것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반영하면 돼요. 그냥 시간이라든가 일정을 조정한다든가 아니면 똑같은 프로그램을 한 번 더 한다든가 다 의견을 반영한 겁니다. 그럼 이거를 소설을 쓰려고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내가 증명을 할 수 있으면 나는 이걸 반영으로 생각해서 했다. 어르신이 실버 체조를 하는데 좋아하는데 따라하기 힘들어서 쉬운 프로그램으로 변경해서 드렸다. 왜? 따라하기 힘들어 하시고 힘들다 하셔서 이것도 반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반영을 했다는 걸 쓰고 긴가민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소신을 가지고 쓰고 평가자한테 그거를 증명하시면 되고 그 내용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시라 그런 거 갖다 베끼는 건 몰라요. 아무도 몰라. 대답을 못 해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평가 아까 한 거 했죠? 이거예요. 전에 그래서 제가 한 거 없었습니다. 이것도 제가 신체 제재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이제 이거로 하세요. 이게 뭐냐면 이것도 했어요. 직원 명담 숙지할 거 있죠?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자분이라든가 아니면 숙지 사항이라고 제가 네. 올려놨어요. 그것도 제가 복지제도 이거는 당연히 평가한 거 이 정도는 네, 숙지만 하면 되는 거고요. 이거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뭐요? 실습편. 직원 면담 실습편. 이거 실습하는 것도 있고요. 치료를 이거 들어보시면 거부하거나 되고요. 아까 평가에 있죠. 숙지 문서, 숙지해야 될 문서. 다 이렇게 링크를 걸어놨고요. 제가 실시간으로 다 반영을 합니다. 이거 다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이것도 다 만든 거예요. 항상 왜냐면 이걸 제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기 때문에 구글 링크를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거를 그대로 하시면 되고요. 평가 이거 면담에 관한 거거든요. 면담 점수도 높기 때문에 그대로 하시면 돼요. 다 아까 제가 말씀드리고 얘기 드렸고요. 여기 신설 자료 준비 중인 거 요거 다 있습니다. 영상정보 운영 지침이라고 있죠. 아까 CCTV. CCTV 운영 관리 지침 만든 거. 요거 제가 언제 만드는데 요거 이름 바꾸세요. 초안이라고. 요거 기간에 맞게끔 바꿔야 되는데 이런 게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이거 다 있습니다. 한기 관리 수칙, 사업 계획서,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이런 거 참조하시고요. 하시면 됩니다. 현장 준비 아시죠? 비치, 게시, 보관 이거 뭐 했던 거라 아시고 정보 게시해야 될 거 이런 거 다 아시고 다 있습니다. 포스터, 실내 한기 이거 없으면 요청을 하세요. 이런 거 다 있으시죠? 내부 관리, 임종동물 관리, 구간 관리, 교육, 뭐 직원 요거 다 있는 거예요. 없으면 케어포에 다 찾아보시면 되고요. 없으면 케어포 1대1문에 요청하시면 돼요. 다 있어요. 현장 게시할 거, 안내판, 위치판 다 이거 하시면 돼요. 안내판, 피난 안내도 만드셔도 되고 위치 안내도 노인 인권 지침 요거 다 하시면 됩니다. 위치도 이런 식으로 있으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거 개선을 위한 영상 콘텐츠도 이것도 다 있어요. 이런 것도 어디서 만들었냐면 공단에 제공한 자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미끄럼 방지 이게 오래돼 갖고 실제로 미끄러지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일회용 임시용으로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거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응급상황 알림벨 이것도 어떻게 돼요? 알림벨도 다 있고 이게 어떻게 해요? 이 벨이 어디서 울렸을 때 몇 번 방이라는 거 이런 거 표시하는 것들도 다 있어야겠죠. 어디다 하는 거.
화장실도 어떻게 해야 된다. 있어야 돼요. 이게 몇 번 방이다. 벨이 4번이면 몇 번 방이다. 이런 것도 다 있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걸 다 보시고 공부를 하시고,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 이건 중요하지 않고요.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하는 거는 기관에서 이걸 가지고 지금 시점에서는 이거 있죠. 시설이면 시점. 이거 평가조사표 갖고 체크를 해보세요. 우리 운영규정 전에 점수 맞았어. 아직 점수를 못 맞았어. 그러면 우리 내용 있어. 다 충족해. 체크. 그럼 이건 더 이상 신경 안 써도 돼. 사업 계획 다 수립했어. 우리 지표국도 누락 없어. 그 평가에 말하는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하고 예산서가 있어. 뭐 그 정도만 하시면 돼요. 이거 평가 매뉴얼 하고요. 요걸 하시면 돼요. 운영은행 우리 구축했어.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교육한 거는 평가에 따른 큰 이해가 있고요. 큰 줄기만 얘기한 거예요. 제가 교육한 것 중에서 들으시면서 모르는 얘기다. 저건 내가 생각한 거가 다르다. 그럴 때는 좀 더 공부를 하시고요. 혹시 또 몰라요. 제가 잘못 얘기했을 수도. 그렇죠? 저도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그건 아니다 하면은 의견을 주시면 됩니다.